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밤에 누우면 내일 별일도 없는데 걱정이 돼서 잠을 설쳐요.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막 불안해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왜 이럴까요? 그 밤이요. 진짜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증상들인데, 저한테도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댓글로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알고 보면 이유가 있어요. 그 하나씩 오늘 한번 훑어보죠. 채원님, 그런데 이렇게 걱정 많은 거 저 좀 이상한 걸까요? 아니요. 이 말부터 꼭 드리고 싶은데 이상한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지금 그 마음, 그 걱정이 올라오고 불안이 올라오는, 특히나 자려고 할 때, 누웠을 때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건 사람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아주 오래된 뇌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잠깐 이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아주 먼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풀숲 옆을 걷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옆에서 바스락 하는 소리가 난 거예요. 여기 두 사람이 있었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한 사람은 에이 뭐 바람이겠지, 부스럭거리는 소리일 거야 하고 그냥 걸어갔어요. 또 한 사람은 맹수 아니야? 혹시 사자인가? 호랑인가? 하고 얼른 몸을 피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만약에 그게 바람이었으면 둘 다 아무 일 없었겠죠. 근데 만약에 진짜 그게 호랑이였고 사자였으면 바람이겠지 하고 걸어간 사람은 그날로 끝납니다. 세상에 없죠. 결국 살아남은 건 늘 최악을 먼저 떠올린 사람들이었어요. 겁이 많고 미리 걱정하고 자꾸 대비하던 사람,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의 후손이 된 거죠. 결국은 살아남은 건 늘 최악을 먼저 떠올린 사람이었다라는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서 나옵니다. 생각해보면 이래요. 100번 바람이겠지라고 생각한 게 바람이었다 하더라도 딱 한 번 틀리면 목숨을 잃게 돼요. 근데 맹수 아니야? 하고 겁먹은 건 100번을 틀려도 그냥 좀 놀라고 마는 거죠. 손의 크기가 아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뇌는 이 진작에 답을 정해놨죠. 틀려도 좋으니까 일단 위험하다고 치자. 이걸 전문 용어로는 부정적 편향이라고 불러요. 좋은 일보다 나쁜 일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게 우리의 뇌의 기본 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칭찬 10마디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그 칭찬 속에 가끔씩 욕 한마디 들으면 우리는 밤새 그 칭찬은 잊어버리고 욕 한마디를 곱심게 되죠. 잘 지나간 하루는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실수한 그 순간은 몇 년이 지나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게 여러분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기울어져 있어야 살아남았으니까요. 뇌가 그쪽으로 진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부정편향, 나쁜 일에 더 민감하도록 진한 마음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이 위험 경보를 울리는 데가 뇌 깊은 곳에 자리 잡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편도체라고 하는데 되게 오래된 부분입니다. 얘 편도체가 똑똑하지는 않은데 대신 엄청 빨라요. 생각하기 전에 먼저 반응을 해버려요. 그래서 위험한 낌새가 조금만 느껴져도 확인도 하기 전에 먼저 편도체가 경보를 울려버리거든요. 이런 작용들이 계속해서 수만 년 동안 반복되어 온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밤에 누웠을 때 심장이 먼저 쿵쿵거리는 것 같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잘 때 가슴이 압박되고 불편하다, 왠지 위험한 듯한 느낌이 들고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다, 이런 게 다 뭐냐 하면 여러분의 그 오래된 경보기가 아주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절대 이상한 게 아니다. 그냥 아주 잘 만들어진 뇌를 가지고 있는 당신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근데 머리로는 걱정해봐야 소용없는 거 아는데 왜 안 멈춰질까요? 잘 안 멈춰지죠. 그게 오늘 핵심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상하게 걱정도 하고 있어야 마음이 놓인다. 왠지 뭔가 불안해하고 있어야 잘 사는 것 같다. 오히려 불안하고 걱정해야 내 하루가 잘 지나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 말 안에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을 못 멈추는 이유가요, 걱정을 하고 있으면 뭔가 대비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걱정하고 있으면 나는 지금 이 문제를 붙잡고 있어, 통제하고 있어, 이런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손을 놓으면 불안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걱정이라도 하고 있어야 마음에 안심이 되는 거죠. 우리의 뇌가 이 걱정하는 것만으로도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관점이 있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자면 뇌는 걱정 자체를 문제 해결로 바라보는 거예요. 어리석죠. 근데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봅시다. 밤새 뒤척이면서 한 그 걱정이 진짜 문제를 풀어준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을걸요. 걱정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그냥 아직 오지 않았던 고통을 미리 내가 당겨서 겪게 할 뿐이에요. 걱정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얼마든지 걱정하세요. 티벳의 속담 중에서도 걱정해서 그 걱정이 해결된다면 걱정할 일이 없겠네,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통만 조금 더 앞당길 뿐이에요. 끌어당겨요, 자꾸. 그래서 여기서 아까 그 편도체가 또 나옵니다. 수십만 년 전 풀숲에선 그 빠른 경보가 우리를 살렸어요. 문제는 지금은 21세기입니다. AI 시대예요. 우리 앞에 맹수가 옵니까? 가끔씩 동네에 맹견들이 있긴 하지만 그냥 피하면 되죠. 대신 다른 게 옵니다. 뭐가 올까요? 예를 들어서 내일 중요한 일을 발표해야 된다. 아직 카톡을 봤는데 그 사람이 읽지도 않았어. 일자가 그대로 남아있어. 때론 통장 잔고가 점점 비어가. 카드를 메워야 돼. 와이프의 표정 하나, 배우자의 표정 하나, 자식의 표정 하나, 부모님의 표정 하나. 그리고 막연한 이 현실감,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걱정, 그리고 비교. SNS만 보면 비교할 게 천지잖아요. 참 사실 이런 걱정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건데, 예를 들어서 수만 년 전에 풀숲에 뭔가 눈에 딱 띄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뭐 소리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온라인 속에 머릿속에 상상으로만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오래된 편도체, 그 편도체는 이 진짜 있는 것과 내 상상 속에 있는 것을 구분을 하지 못해요. 우리의 잠재의식이 그래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입속에 지금 레몬이 없습니다. 레몬 없어요? 레몬 없어요? 레몬? 입에 레몬 없어요. 침이 고인단 말이죠. 침이 고여요. 레몬이 없다고 하는데 레몬이 없다라는 말을 집중하지 않고 레몬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무의식과 우리의 편도체는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해요. 진짜 맹수든 상상 속의 걱정이든 똑같이 경보를 자꾸 울립니다. 심장도 뛰고 잠도 안 오고 속도 자꾸 조여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뇌는 진짜 위험한 것과 상상한 것 그 자체를 구분하지 못한다. 이게 뇌의 작용이고 편도체의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내가 이걸 왜 이러지? 나 왜 이럴까? 나는 이러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걱정하고 힘들까라고 탓하고 있었다면,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지? 왜 이걸 못 놓지? 그 생각은 이제는 내려놓자. 왜냐? 뇌의 작용이고 편도체 작용이고 우리의 무의식의 작용이니까.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오늘 좀 우리가 이 착각을 내려놓자는 거예요. 걱정을 못 놓는 게 아니라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고 열심히 예민하게 섬세하게 살아온 우리의 뇌의 경보기가 맹수가 사라진 이 세상에서도 여전히 성실하게 뇌가 작동을 하고 있다. 그 뇌가 감사한 거예요. 자꾸 경보를 울려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피곤하고 힘들고 걱정이 올라오곤 하지만 우리가 이게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문제가 커지죠. 그러니까 경비원이 야간 근무를 너무 많이 보다 보면 항상 예민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도 야간 근무를 너무 많이 하는 예민한 경보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세요. 근데 오늘은 그런 예민한 분들에게 드리는 강의이기 때문에 이 사실만 하나만 알아도 마음이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걱정이 올라와도 이거 내 경보기가 지금 잘 작동되고 있구나.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불이 났지 않습니까? 제주도 불이 났는데 경보기가 울려서
바로 불을 끌 수 있었어요. 만일 경보기가 작동하지 않았다면 큰 불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뇌도 똑같아요. 우리의 편도체도, 우리의 무의식도 이렇게 작동되는 것에 대해서 박수를 쳐주고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사실만 좀 다르게 시각적으로 전환을 해도 이 걱정이 밀려올 때 또는 스트레스가 올 때 우리는 이 걱정과 스트레스에게 말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아, 내 오래된 경보기가 여전히 잘 울리고 있구나. 여러분 연세가 50이라면 50된 경보기가, 20이라면 20된 경보기가, 20년 된 경보기가 잘 울리고 있구나. 고맙네. 지금은 맹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항상 조심하고 알아차리고 있구나. 아, 또 오래된 경보기가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오토 시스템으로 울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이 걱정에서 어떻게 벗어나요? 그거 답을 연구 하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연구가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 연구팀이 이제 연구를 한 거던데 보니까 이 걱정이 유난히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모아놨죠. 그룹으로 만들었어요. 열흘 동안 이 떠오르는 걱정을 하나 필기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확인을 한 거예요. 이 걱정이 진짜 일어났을까 하고 확인을 한 거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 적어 놓은 걱정 중에서 무려 91%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은 일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아는 걱정의 91%는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개를 걱정하면 9개는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게다가 실제로 일어난 나머지 9%조차 그 중에서도 3분의 1쯤은 오히려 걱정했던 것보다 결과가 좋았고요. 참가자 4명 중 1명은 걱정한 일이 하나도 안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연구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걱정은 우리를 속인다. 뭐라고요? 걱정은 우리를 속인다. 걱정이 여러분에게 나 중요해. 지금 나 좀 봐줘. 나 걱정 좀 봐줘. 라고 소매를 계속 잡아 끄는 것 같으면 실은 대부분 거짓 경보라고 보시면 돼요. 연구 결과입니다. 팩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이겁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가 아니라 우리의 뇌는요, 나쁜 일이 일어날 확률도 그리고 내가 그걸 못 견딜 거라는 것도 이 둘을 다 크게 풍선처럼 부풀려서 봐요. 계속 크게 부풀린다니까요. 왜냐? 나를 살리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뇌 자체가 확률도 부풀리고요. 내가 감당할 감정도 부풀리고요. 내가 감당할 능력도 실제보다 더 부풀려요. 이게 뇌의 작용입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게 자연스러운 우리 생물학적인 반응인 거예요. 일어날 가능성은 실제보다 크게 보이기도 하고 막상 그 일이 와도 우리는 생각보다 잘 견뎌내고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다 그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지나오고 무탈하게 살아온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질병도 있었고 걱정도 있었고 고난과 역경은 다 있었어요. 그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인생살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고통이 있는 일체계고의 바다가 고해의 바다가 우리의 인생이라고 성인들도 말씀하셨듯이 그 흐름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조금 약하고 조금 강하고 덜하고의 차이일 뿐이지. 그래서 오늘은 그 걱정을 한번 가만히 이렇게 구조적으로 파악을 하면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이란 것을 자꾸 들여다보고 세밀하게 바라보다 보면 그 안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걱정은요, 항상 지금 여기에는 없어요. 늘 내일, 모레, 일주일 뒤, 1년 뒤, 혹시 나중에 그러면 어떡하지? 항상 걱정은 나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속에 있는 사람은 대부분 미래가 불안해요. 그리고 후회 속에 있는 사람은 대부분 과거에 사로잡혀 있어요. 걱정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시간 속에 본인이 살고 있는 착각이자 본인의 편도체 작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걱정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 없다. 따라해 볼까요? 걱정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 없다. 한 번만 더. 걱정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면 걱정은 설 자리가 사라져요. 저랑 지금 같이 한번 해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같이 함께 하시면 돼요.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기술을 배우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가장 지금 이 순간에 돌아오는 편한 방법은, 자, 먼저 어깨 한번 여러분 움직여 봐요. 어깨 편안하게 한번 털어봐요. 어깨 한번 펴봐요. 계속 강의에 집중했다면 이제 한번 어깨 한번 펴봐요. 목도 한번 돌려봐요. 목도 왼쪽 오른쪽 지그시 한번 돌려봐요. 자, 좋습니다. 어깨를 한번 쭉 올렸다가 툭 내려봐요. 툭 올렸다가 툭 내리고. 자, 시선을 한 곳에 편안하게 바라봐요. 그리고 그곳을 편안하게 바라보면서 코로 한번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입을 작게 해서 후 그곳을 바라보며 내쉬어봐요. 다시 한번 들숨. 편안하게 후 내쉬어봐요. 다시 한번 들숨. 후. 자, 그리고 편안하게 한번 눈을 감아봐요. 그리고 지금 귀에 들리는 소리를 한번 가만히 집중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들리는 소리들, 멀리서 나는 소리도 좋고 가까이 있는 내 숨소리도 좋아요. 생각이 혹시나 일어나면 괜찮아요. 그냥 이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잠시 그 생각을 지켜봐요. 알아차려봐요. 미래에 대한 생각이 올라오면 아, 내가 앞서가고 있구나. 내 경보기가 작동되고 있구나 라고 그냥 편안하게 잠시 지켜보고 다시 지금 귀에 들리는 소리로 돌아오면 돼요. 냉장고 소리, 자동차 소리, 주변의 거리의 잡음 소리, 그리고 내 숨 소리, 그리고 다시 한번 코로 숨을 쭉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내쉬어요. 다시 한번 들숨, 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편안해요. 여기에는 맹수가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내일의 걱정도 지금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 여기는 오로지 지금 들숨 들이마시고 후 내쉬는 호흡밖에 없어요. 당신과 나 지금 여기에 우리가 머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코로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셔요. 후 내쉬면서 조용히 눈을 떠요. 입가에 편안한 미소 한번 지어봐요. 잘했어요. 오늘 밤 걱정이 또 찾아오면 이 한마디만 기억해 주세요. 아, 나의 오래된 경보기가 또 잘 울리고 있구나. 고맙다. 고마워. 나야, 그래도 나 지금 괜찮아. 경보기야 감사해. 라고 하면서 지금처럼 방금 배운 것처럼 숨 한번 들이쉬고 후 내쉬면서 지금 이 순간이라고 말하면서 돌아오면 돼요.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조금 더 가볍게 변하기를 바랍니다. 매일 한번 해봐요.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호흡과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삶을 지켜줄 겁니다. 고맙습니다.